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자, 노트북을 메인보드까지 싹 다 두 대를 분해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술 덕후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5년 그램17 프로 외장 그래픽 모델, 2025년형 그램17 프로 내장 그래픽 모델. 두 모델은 외형 디자인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게가 약간 차이 나고 두께가 조금 다른 정도. 내장 그래픽 모델이 1.369, 외장 그래픽 모델이 1.479, 119g 차이예요. 두께는 1.3mm 외장 그래픽 모델이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면 내부 구조는 그냥 외장 그래픽, 익스터널 그래픽의 유무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 않겠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하나씩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외장 그래픽 살까, 내장 그래픽 살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다 보시고 나면 외장 그래픽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실 거예요. 저도 이번 세대 2025년형 그램17 프로의 외장 그래픽 모델은 성능적으로나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전혀 다른 노트북이다. 한 세대 더 진화된 노트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두 개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를 한눈에 아시겠죠? 메인보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와, 많이 다른데? 이 차이를 아시는 분이라면 야, 이건 전혀 다른 설계잖아.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하우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가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소켓의 위치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CPU가 외장 그래픽의 메인보드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위치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변경이 됐고 SSD 소켓도 다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보드라는 거지요. 작년 2024년형 그램에는 이 메인보드를 외장 그래픽 모델과 내장 그래픽 모델에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픽 칩셋을 넣고 빼고 이 차이만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해야 맞아요. 같은 라인업에서 같은 하우징을 공유하는 모델에 메인보드까지 바꾸는 건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다. 원가 절감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소비자들에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LG도 물론 원가 절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LG는 원가 절감을 어떤 때는 진짜 왜 이렇게 안 했지라고 할 정도로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뻘짓을 잘 해요. 기술 덕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약간 변태스럽죠? 네,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이 휴대 노트북을 11년간 고집스럽게 붙들고서 놓을 수가 없는 거고 이 풀 마그네슘 바디가 이게 알루미늄 합금, 아노다이징으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합금제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비싸거든요. 이걸 11년 넘게 끌고 오는 브랜드도 LG가 유일합니다. 작년에 여기에 이제 RTX 3050이 들어가 있으니까 4050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왜 3050 넣느냐고 욕을 먹었는데 그때 저는 이걸 다 분해를 해봤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페이즈도 바뀌어야 되고 쿨링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설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엔지니어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안 돼요. TGP 다시 설정을 해서 여기 페이즈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송비가 좋아졌긴 했지만 전송비가 최적의 구간으로 동작하는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했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막 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예,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RTX 5050까지 겨냥해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한 내년 하반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이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후면도 보시면 메모리 실장 위치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노트북의 메인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만 비슷한 노트북이라서 메인보드 구조가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이 두 메인보드를 저울에 재보면 내장 그래픽 메인보드가 74g, 얘가 97g, 23g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칩셋의 유무보다 더 많은 차이에, 더 많은 변화가 설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3g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또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냉각 시스템. TGP, 토탈 그래픽 파워가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대비가 돼야 됩니다. 이 히트 파이프, RH2핀 냉각판의 구조는 2배가 넘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뭐 열 처리 능력이 한눈에 봐도 와, 이거 엄청나게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만큼 완벽하게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도 좀 더 두꺼워지고 출력도 높아졌습니다. 회전수를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두 개의 쿨링 시스템은 무게를 재보니까 86g, 126g, 40g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메인보드에서 나는 23g까지 합치면 이렇게 해서 외장 그래픽이 더 63g이 무겁게 무게 차이를 낸다. 그래도 아직 50 몇 그램 정도 차이가 더 나야 되죠? 어디서 또 날까요? 한번 또 살펴보시죠. 그 다음 차이 나는 게 이제 스피커. 스피커가 보시면 5W 5W 스테레오로 내장 그래픽 모델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장 그래픽 모델은 듀얼 우퍼 5W 5W 거기에 표준 스피커 5W 5W 20W 4채널 4스피커. 와, 출력이 2배로 늘어났어요. 당연히 성능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차이를 넣었을까? 아니, 이왕 만든 거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지.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봤는데 소켓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듀얼이니까 전선이 4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소켓을 더 크게 써야 되고 얘는 2가닥이니까 소켓을 작게 경량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외장 그래픽 모델을 부품을 사서 내장 그래픽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넣습니다. 소켓이 안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강력한 스피커 성능을 이렇게 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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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W 이렇게 20W 출력의 듀얼 우퍼를 갖추고 있는 4채널의 스피커를 이용하려면 외장 그래픽 모델을 써야 된다. 사야 된다. 돈을 더 써야 된다. 요게 27g이고 요게 52g이에요. 15g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63g에 15g 더하면 78g.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무게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와 키보드를 포함한 이 하우징에서도 무게 차이가 꽤 납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1.3mm가 외장 그래픽 모델이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1.3mm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하우징에서 무게가 증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 내장 그래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하우징이 705g입니다. 그 다음에 외장 그래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키보드, 그 하우징 요게 728. 그러니까 23g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78g에 23g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01g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9g은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9g이 이 합판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외장 그래픽의 합판이 약간 더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재는 뭐 포스코강 사용이 되어 있죠. 이게 마그네슘 합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인 합금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께는 얇은데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막 30번 넘게, 30번이 뭐야, 4, 50번 정도 구멍을 내서 이렇게 좀 깨보려고 했는데 좀처럼 이게 찢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극강의 내구성을 보여준 합판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합판 무게를 측정을 해보면 외장 그래픽 모델이 130g, 내장 그래픽 모델이 119g으로 11g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전까지 메인보드 쿨링 시스템, 그 다음에 스피커 요렇게 해서 두 모델이 차이 나는 무게가 101g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합판에 11g 차이까지 합치면 112g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장 그래픽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스피커 쿨링 시스템 그 외에 확장된 하우징 그 차이로 인해서 112g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난다. 두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겉모양은 똑같아서 그놈이 그놈이겠지 하겠지만 이 성능적으로 그리고 내부 구조면으로 메인보드의 설계 자체가 변경이 되어 있고 전력을 받아들여서 페이지를 통해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자체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RTX 4050, 더 나아가서는 500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로 진화를 했다. 그리고 그램 17 프로의 외장 그래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RTX 4050을 탑재를 한 그리고 또 TGP 65W를 인가를 한 그 정도의 적정 성능을 내는 17인치 노트북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1.479 실측하면 1.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갤럭시 북 4 울트라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같은 RTX 4050을 탑재한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400g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모델에서의 400g 차이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램과 같이 극한의 무게 감량이 된 그런 모델에서 다만 100g의 차이 나도 원가에서 낼 수 있는 개발비나 또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총 비용으로 놓고 보면 1.3배수, 1.4배수 이상 차이를 내는 엄청난 그런 격차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휴대 경작 노트북은 노트북의 본연의 하드웨어 성능 대비 얼마나 가볍게 장시간 휴대를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경장 구조가 그 노트북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의 차이만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램 17 프로 외장 그래픽 모델보다 더 TGP 설정이 많이 100W 이상 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 그래픽 점수가 더 좋은 모델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두께에 1.5kg이 넘지 않는 이 하우징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로서는 단연 전 세계에서 아마 경쟁 모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에 다다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2025년형 그램 17 프로의 외장 그래픽 모델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작년 모델까지만 해도 그래 가벼운 게 좋긴 한데 성능도 중요하잖아, 가벼운 게 뭐 대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RTX 3050 45W로 구현되는 2024년형 모델의 그래픽 성능은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2025년형에 TGP 65W로 확장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110g의 무게 정도만 증가시켜 놓은, 또 그러면서도 메인보드의 페이즈를 비롯한 전체 설계를 다 바꾸고 안정적인 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쿨링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설계 보완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델이라 그러면 현재 성능과 휴대성과 활용도 면에 있어서 가장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노트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장, 외장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그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외장 그래픽 17g 프로 요거를 구입을 하시는 걸 저 추천을 드리고, 가성비 면에 있어서 또 뭐 나는 게임 잘 안 한다 그러시면 뭐 아무리 성능이 좋다 그래도 쳐다보실 건 없죠.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그램 17 프로 충분하니까 뭐 내장 그래픽을 좀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두 모델 간의 변화, 그리고 또 내부 구조를 통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